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LA 지역 내 렌트비 지불을 못한 태거 통보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LA시 회계감사관 자료에 따르면 관내 밀린 렌트비는 무려 1억 8,600만 달러에 달하며 2월부터 8월까지 총 5만 건의 법원 태거 명령서가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관계 당국과 태거 방지 지원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8월부터 9월 한 달 동안 명령서 발부 수치가 20%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해보다 태거 명령서 발급이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에서 낙태 허용에 대한 지지가 사상 최고치에 다다른 가운데 낙태권 문제가 대선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 낙태 허용에 대한 지지가 1970년대 이후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유권자 11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5%가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원할 경우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가 공화당 지지자보다 낙태권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전격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에 관한 결정 권한을 주로 넘겼습니다. 이후 25개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이 제정되는 등 주별로 낙태 관련 입법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공화당 지지자보다 낙태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유권자 개별로 보면 지지 정당에 따라서만 나눌 수 없는 미묘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2명을 총격 살해한 켄터키주에 거주하는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폭스뉴스 등 언론들은 지난 8일 켄터키주 셰퍼즈빌에 있는 한 주택에서 아들 2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올해 32살 티파니 루카스가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약 소지 전과가 있는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소셜미디어와 와이파이를 통해 나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사건 발생일 오전 11시 자택 침실에서 9살 아들과 6살 아들의 머리를 향해 4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아이들은 끝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약 10명을 돌려받는 것을 조건으로 나흘간의 휴전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전쟁이 발발한 지 46일 만입니다. 이스라엘은 교전 중지 기간이 끝나면 전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이번 협상 타결로 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강요회의는 카타르가 중재한 인질 석방 및 임시 휴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가 약 10명의 어린이와 여성 등을 휴전 나흘간 단계적으로 풀어주기로 했으며 추가로 인질 10명을 석방할 때마다 휴전 기간을 하루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한국 시간 22일 오후 3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 체결된 합의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식 절차를 밟고 명시적으로 이행 중지 선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는 9.19 군사합의의 비행금지 구역 조항이 무력화됨에 따라 앞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의 항공기 진입이 본격화되면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국의 핵무기 탑재 전략 자산의 진입도 가능해진다며 군사적 충돌 위기가 더욱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3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조력을 제공했다는 미국 싱크탱크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는 러시아 도움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2차례 앞선 시도가 실패한 것은 러시아의 지원과 발사 결과 사이에 강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이달 말 첫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한국보다 먼저 우주 궤도에 자리를 잡기 위해 현 시점에 발사에 나섰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오는 30일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첫 독자 정찰 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중국 관중들의 비매너와 거친 몸싸움을 이겨내고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어제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중국을 3대0으로 꺾었습니다. 중국은 예상대로 거침없는 파울로 거친 플레이를 이어갔고 중국 관중들은 비매너 관람 태도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중국 관중들은 경기 전 애국가를 재창할 때 야유를 보내는가 하면 경기 중 한국 선수 얼굴을 향해 레이저를 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만 최근 4연승을 기록했으며 통산 상대 전적에서도 22승 13무 2패로 차이를 더욱 벌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은 맑고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80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되겠습니다. 바닷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보이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0도, 밤 최저 기온은 25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8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